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추세 추종 전문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조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자료도 하나 보여드리고 할 텐데, 그 자료를 좀 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르셔가지고 2727 누르시면 2727 링크 누르시군요. 2727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요. 입장하셔서 어제 그 자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지만 그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오늘 제가 이제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 간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또 중요 소식들 좀 중요하다 싶은 뉴스들은 쭉 훑어보는데요. 오늘 느낌이 지난주에 비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 비관적일 때가 언제인지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장전 시황에서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을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급여세 인하, 이제 오늘 오픈 채팅방 또 아카데미 유료방 회원님들께 전해드린 장전 시황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 급여세 인하 제한 소식 등의 상승 마감했다라는 부분이죠.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은. 하지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MSCI 한국 지수가 4.27% 상승했고, 야간 선물 외국인 순매도했지만 2.25% 상승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트럼프 급여세 인하 제한은 제한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 수도권 콜센터 다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확진자 발생 소식과 유럽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소식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한국 증시 장중에 뭐 특별히 나올 만한 악재 소식은 없었습니다. 예정돼 있는. 오히려 미국의 그 민주당 바이든 후보 미시건주의 승리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장 들어서 미 나스닥 지수 선물의 그 변동폭 확대에 따른 또 한국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고민도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주식에는 이제 선물과 현물이 있죠. 그래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선물에 대한 개념도 좀 어려워 하실 것 같기도 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선물과 현물의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세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1년 후에 아파트를 뭐 1억 원 주고 사기로 뭐 계약을 했다. 근데 1년 후에 그 아파트가 1억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혹은 뭐 5천만 원이 될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과 현물에는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 가격 차이, 시세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콘탱고가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콘탱고 백오데이션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콘탱고가 뭔지, 백오데이션이 뭔지는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은 다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금리라는 것입니다. 금리. 사실 제가 추세를 설명드리면서 수급을 말씀드리잖아요. 큰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물론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죠. 수급. 하지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그리고 안전자산 성격인 채권. 예. 이 금리 차이, 금리의 수급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서 이 시세차, 베이시스, 그 부분이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의 그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 개념이에요.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 개념이다. 즉, 이 현물을 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도 그 기간에 따라 금리,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 수입이 생기잖아요. 저금리라 하더라도. 그죠? 금리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미래 시점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바로 금리이다. 예. 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금융자산의 부가가치는 원천적으로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것은 오픈 채팅방 그리고 또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이 부가가치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리면서 나눠드린 워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받아보고 싶으시면 또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금융자산 부가가치의 원천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그 돈이 가진 부가가치에 대한 기능, 부가가치의 가능성에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달러 가치가 변하죠. 이번에 전격적인 긴급 금리나 50bp를 하면서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잖아요. 달러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달러는 또 돈을 주고 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성립이 된다. 이게 방증하는 거예요. 방증. 돈을 굴려서 이익을 얻는 투자에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와 금융을 다루는 능력에 따라 부가가치가 분배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주식 투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분석이 또 중요하겠고, 금융에 대한 이해, 금리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험자산 선호, 그리고 금리 수준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금 이동을 무시하게 되면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아카데미에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쳐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금리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 금리 수준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자금 이동, 이 금리는 이 기준금리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금리가 있죠. 콜금리, 뭐 여신금리, 회사채 금리, 국고채 금리, 굉장히 다양한 금리들이 있습니다. CD금리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CD금리. 왜 그러냐? 이 CD금리,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이 CD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CD는 3개월짜리가 이제 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이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국제유가 급락, 얼마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신용 리스크,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채권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경제가 좋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또 재고한다든지 철수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좀 부정적이겠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할 것이고요. 지금 주가 굉장히 폭락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은 수준인데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손실을 보게 되죠. 손해를 보게 돼요.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볼까요?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도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손실을 피하고 또 손실을 상쇄시키고자 자금의 이동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보다 안전한 금리 수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자금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CD를 사려는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금리, 여신 기준금리 요 표인데요. 요 표를 좀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키워볼게요. 자, 3개월 CD 기준금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부분을 보시면 3개월 CD 기준금리 해가지고 현재 3월 11일 기준 1.41입니다. 1.41. 3개월이에요. 그럼 1년이면은 4%대의 수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주식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이 CD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3월 11일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조금 1월 달로 가볼까요? 1월 달 1.49. 1월 초만 해도 1.53이었어요. 그러니까 CD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서로 CD를 사려고 하면 CD 금리는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죠. CD 가격은 올라가고 CD 금리는 내려가고. 그럼 1.53 하던 금리가 현재 1.41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제 큰 돈을 움직이는 수급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주식보다 안전한 금리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금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주식 증시 저금리 국면에서 증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드려왔죠. 자, 제가 9월 장전시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시장은 4월 말까지 0%대로 저하 가능성이 관측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대출금리와 연동하는 선물시장에 의하면은요, 4월 FOMC까지 연방 기금금리가 0%에서 0.25%까지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해요. 자, 금리가 일정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경제 둔화 우려로 인해서 또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이 다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 금리 차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정이지만 이 금리 차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 현물과 시세 차이는 베이시스고요. 이 베이시스, 시세 차의 기본이 되는 건 금리예요. 이 금리 차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도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저금리 국면에 주가 하락하는 만큼 금리 수준 및 이 금리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금은 분명히 다시 주식시장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작년에 2018년도에도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한 ETF 매도 물량 폭탄으로 인한 급락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알고리즘 매매 이런 부분들 평가 이런 부분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평선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이에요. 아주 다양한 알고리즘이고 이제는 거기에 뭐가 접목이 돼? AI, 인공지능을 덧붙여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미국 증시,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이 자,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박스 표시를 해놓은 구간이 있는데 요때 변동폭을 확 키웠어요. 그게 우리 한국 증시 시각으로 한 2시 정도 됩니다. 2시 정도 되는데, 미국 시각으로는 오전, 새벽 1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자식들이 새벽 1시에 프로그램 걸어놓고 술 처먹으러 갔나 보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선물 체결되는 거 보시면 이게 도저히 사람 손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잡히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 이거 매매를 해보겠다. 저는 짐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을 아주 1, 2분 사이, 2, 3분 사이에 움직이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의 변동폭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영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일 오늘 증시에 또 영향을 주었고, 이런 선물 파생 쪽의 변동성이 현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웩도독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너무 내동매매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할 매수, 제가 지지받는 것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죠. 싸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 보다 잘게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지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분명히 또 이 자금 이동은 주식으로 위험 자산으로 또 넘어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